잡업수다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문학 담당 김열한 기자고요. 저는 영화 담당 이혜인 기자입니다. 네, 저희 요새 메르스가 판을 치고 있지만 저희는 꿋꿋이 계속 방송을 열심히 합니다. 네, 메르스가 걸려도 기자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요. 걸리면 격리되지만 유행일 땐 출근하나? 아니야, 가면 의심만 돼도 출근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때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영화관에 전 영화 기자니까 다른 그 언론사 영화 기자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잖아요. 네. 시사회 때.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명 걸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언론사 마비된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또 각자 회사에 가면 또 다 그래서 다 격리 대상자라고. 저희가 다음이면 10번째. 10번째는 좀 이제 소감을 얘기할 만한 거죠. 네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특집으로 누가 기대하진 않지만 뭔가 우리 고민을 다뤄보는 게 어떤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10번, 20번 이럴 때는. 네. 그럼 다음번에 혜인 씨 고민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그럼 준비할 만한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여자. 항상 고뇌에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잘 먹고 잘 자잖아요. 네. 얼마 전에 내가 진상 부린 거 얘기해줬잖아요. 맞다. 제 남자친구한테 네, 앞에서 술 먹고 아주 개진상. 그 순하리를 한 2병 반을 1시간 안 돼서 먹었거든요. 아시죠? 처음처럼 야만인. 순하리. 그래서 그 음료처럼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사가 없는 편인데 진짜 막 엄청 진상을 부리면서 남자친구 앞에서 막 울고. 그 진상의 내력을 세부적으로 들었는데 진짜 남친이 보살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다 이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경향신문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 이제 오늘만 회사 다니나. 제 남친은 그 경향신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구상권 맞나? 회사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듣는 걸 알고 지금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이혜인 씨. 네. 네. 그럼 아무튼 또 오늘의 사연 김열한 씨가 준비를 해오셨죠? 네, 오늘도 고씨 사연이 있는데요. 회사 얘기를 한 김에 또 회사랑 관련이 되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인데 읽어볼게요. 네, 출근이 더럽게 싫다. 네, 그렇다고 주말이 즐겁지도 않다. 직장 생활 4년째. 저희도 4년째긴 한데 저희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도 어느새 30에 말로만 듣던 오춘기를 앓는가 보다. 회사 생활은 무난하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회사. 월급은 적지도 많지도 않지만 평균을 따지자면 많은 축이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상사와 동료들이 있고 어디서나 비슷할 것 같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업무 강도다. 회사 일도 그럭저럭 성실하게 해냈다. 사실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에 가까웠다.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남 좋은 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요새 들어서 지워지지 않는다. 대학 다닐 때 노력하면 뭐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저 직장인이 되려고 살았나 싶다. 이 회사에서 내 인생을 보내고 남는 게 뭘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다. 회사 다닌 시간 동안 공부를 했으면 학위라도 땄을 텐데 20대가 허무하게 간 것 같다. 회사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인다. 그치만 모아놓은 푼돈으로 학비, 생활비 나갈 거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다. 왜 우리 부모님은 금수저를 못 물려줬을까? 평생 편하게만 일하면서 적당히 벌어 놀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주변을 봐도 회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다들 어떻게 참고 사는 걸까? 헛생각만 들면서 자꾸 무기력해진다. 네. 네, 김열한 씨의 마음 잘 들었습니다. 아니, 네. 이거는 진짜 모두가 진짜 제 친구 얘기 들었지만 거의 저희 또래면은 한 3, 4년 이상 일하는 직장인들면은 한 90% 이상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 어떤 친구의 고민인데 사실 이 얘기가 다른 친구도 비슷하고 또 다른 친구도 비슷하고 그렇죠. 정말 우리 모두의 얘기죠. 혜인 씨는 어떤데요? 저는 사연에서 그 월급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 평균을 따지자면 많은 축이다. 여기서 네. 이제 김열한 씨의 사연이 아니라는 것을 네, 그렇죠.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얘기라고 할 만큼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쵸, 모두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되게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나름의 정신 분석을 해보았거든요. 저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근데 그
제 삶은 분명히 행복한 편인 것 같거든요. 잘 음. 굴러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냐 하면 이제 어릴 때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을 하고 좀 내가 자라있을 때는 굉장한 위인이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다들 상상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 그게 위인전은 집집마다 세트로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게 어떤 생각의 습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뭐랄까 지금 사는 자체로 내가 되게 편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1, 2년 전이 생전 처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전에는 항상 계속 새로운 뭔가를 계속 배워야 되고 되게 채워 넣어야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한데 친구가 저한테 막 수행 중독자라고 부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항상.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처럼 1년 반 전에 처음 지금 이렇게 그냥 별일 없이 아무 노력하지 않고 일만 하고 사는 것도 되게 편하구나 느낌을 알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안주하고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 막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행복감을. 맞아. 좀 수행 중독자라는 부분은 김연한 씨가 좀 과도하긴 했을 테지만 잘 모르지만 지금은 근데 게을러요. 네. 그 옛날에 막 아이키도 그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운동 뭔가 되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느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지금은 그냥 뭐 다 내려놨나? 뭐 찾아가면 퇴근해 있고 자리 가면 네. 여튼 뭐 이런 고민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 굉장히 요즘에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놀라웠던 게 제가 돈을 되게 많이 벌거나 안정적인 직장에 가면 행복해질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돈만 좀 많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보다 훨씬 불행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여러 명이 그만두는데 그 케이스가 소위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하는 상위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이 그만둔대요. 근데 이제 전 단순히 뭐 능력 있으니까 재취업할 수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처지에 뭐 그렇겠죠. 굳이 더 나은 데를 가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주로 이유가 그만둔 다음에 하는 것들이 유학을 간다거나 뭐 그 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내가 명문대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취직해서 굉장히 막 그 좋은 환경인데도 내가 더 잘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회사원으로 머무르는 거에 약간의 불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더 막 이렇게 계층을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그냥 회사원이다?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취업하고 물론 되게 기뻤지만 맞아. 근데 내가 정규직 노동자인데 그냥 그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느낌? 맞아. 그게 좀 많이 괴로웠어요. 지금도 뭐 좋진 않죠. 그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딱 그 느낌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직장 이제 들어가서 1, 2년 차일 때는 막 욕먹고 일 배우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한 3년, 4년 정도 됐을 때 주변을 막 둘러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튼 사실은 정규직이 되기 전엔 우리 모두가 정규직이 되고 싶어하고 막 그랬죠. 엄청 되고 싶었던지. 고대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취업이 어려운 이 시기에 그 정규직 되는 것만으로도 사람 구실을 잘하면 하면서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나를 책임지고 벌어먹고 있고 되게 또 이래저래 뭐 배울 수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런 일상이 사실 주어져 있는데 되게 만족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도 좋다. 이런 어떤 아까 혜연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식의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맞아.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고 또 내 주변의 친구들 봐도 막 회사 입사해서 되게 바쁜 회사인데도 자격증을 몇 번씩 따고 맞아.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시험에도 꼭 봐야만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취 중독인 건데 옛날에 김연아 씨도 토익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 시기가 그러니까, 성취 중독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영어를 뭔가 이렇게 점수를 갖고 있어야 맞아. 되고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막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평균적인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취 중독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네. 저도 맨날 항상 뭔가를 엄청 하거든요. 막 책 읽는 모임하고 이런. 맞아요. 이거 왜 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중에도 성취 중독인 사람들 진짜 많은데 뭐 일례로 제 아는 분은 대기업 진짜 잘 나가는 회사 거의 철밥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인데 철밥통이야? 짱인데? 네, 거의 대기업인데 이제 좀 뭐 삼성 같은데 망할 일 별로 없는 네, 그런 네.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하는 일이 계속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시 준비를 했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한 1년 병행해서 결국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조금 약간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시 준비만 1년 해도 붙기 힘든데 그냥 네. 그것만 올인해도 붙기 힘든데. 무섭다 좀. 네. 근데 물론 이전에 이제 했던 사람이곤 한데 회사에서 일도 많은데 주말까지 엄청 빡빡하게 채워서 공부를 한 거예요. 뭐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여친하고 일주일에 밥 한 번 먹는 게 데이트의 전부고 그것도 이제 뭐 반나절 다 할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진짜 한 끼 딱 1시간 2시간 이렇게 먹는 저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한 게 고시 붙고 그 여자친구와 네. 이렇게 잘 계속 만나고 잘하고 계실까요? 있습니다. 잘 뭐 만납니다. 그러면 뭐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자기 생활에 몰두하느라 새 여자를 찾고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퇴근하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막 그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을 이렇게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새벽 공부를 하고 세상에 회사 이게 다니면서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저는 뭐 수행 중독 축에도 못 끼고 그러니까 김연아 씨는 게으른 네, 편이죠. 저는 엄청 게을러요. 취소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되게 진짜 성실하다 대단하다 막 되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워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 올라가야 된다는 게 그 성장 이데올로기 항상 그런 반영도 있긴 한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래도 사람은 뭔가 좀 배우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강박이 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잘 안 된다 네. 이거죠. 뭔가 발전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 그런 선한 의도와 네. 막 내 강박인지 이런. 그렇죠. 근데 그게 혼재에 있어요.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소박한 의도보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게 네. 여친이나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관계에서 행복함을 찾는 거가 있죠. 근데 그런 소박한 행복은 아예 느낄 줄을 모르고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공부하고 아마 그분들은 이제 그게 끝나면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또 달려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네. 사실 뭐 변호사 같은 거 된다고 해도 이제 그때부터 막 행복 시작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이 네. 진짜 바쁠 거라서. 진짜. 그러니까 사실 맨날 새로운 거 도전만 하다 보면 당연히 지금 일상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 또래 세대들이 좀 유별나게 그런 거 있는 것도 같아요. 맞아, 진짜. 좀 증명하고 싶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회사 다니면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고 그냥 그게 어떤 뭐 행복이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기 개발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집착도 있고 그러니까 더 계속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그 명문대생들을 보면서 진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엄청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사회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안 그런 분도 뭐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좋은 학교를 나오면 저는 열등감 안 느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도 그렇고 끝이 없네. 한국에서 나와도 그렇고 엄청 열등감을 느끼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분들이 뭔가 자기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막 강하게 표출하면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혜인 씨가 이제 어떤 소위 이제 명문대 예를 들어 조건이 더 좋은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마 마음은 똑같은데 쉽게 그만둘 만한 어떤 맞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내가 능력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거 믿고 막 하지만,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열등감을 내가 안 느끼고 그냥 내가 하는 거대로 만족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게 너무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내 자존감이 이렇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구조 같다는 생각? 네. 맞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 친구가 이거 네. 제 영어 못한 얘기 하려다 갑자기 생각한 건데 네.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걔도 어느 회사에 한 3, 4년 차 신입사원이에요. 근데 뭐 위에 부장님이 걔한테 뭐 조그만 문서 처리 업무 같은 걸 시켰는데 걔가 잘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입사할 때 막 그런 엄청 잡무까지 완벽히 마스터하고 입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죠, 당연히. 근데 야, 너네 세대면 엑셀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엑셀 하나도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윗분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서 뭔가 막 엑셀도 잘하고 만능 세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스펙 하니까. 네. 근데 사실 입사한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칸에 가서 칸 출장 갔다 왔잖아요. 영화제 취재하러.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이제 그게 다 모든 게 영어로 진행되잖아요. 네. 영화도 영어로 봐야 돼, 심지어. 그래서 제대로 못 보고 기사를 막 네. 썼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인터뷰도 영어로 막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영어를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제가 토익 900점도 넘고 나름 잘한단 말이에요, 영어를. 이렇게 좀 은근히 자기 자랑? 네, 제 리스닝 만점도 받았고 비록 몇 년 전의 점수지만 지금 하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리스닝 엄청 잘해. 미드 봐가지고 미드를 매일 밤 미드 보면 뭐 봐요 매일 밤? 뭐 이것저것 요즘에는 그거 뭐지? 하우스 오브 카즈 그거. 하우카 보고 있어? 네, 시즌 3 거의 다 봤고 뭐 고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죠. 뭐. 근데 아무튼 영어를 잘하는 축인데 네. 영어 잘한대. 와. 듣는 국제부 가야겠다. 아니 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900이 넘으면 또 잘하니까. 근데 이제 고수들에 비해서는 허접하지만 여튼 악플 달리면 좋겠다. 토익 900 넘는다고 영어 대단하지 잘해? 않습니까? 900이 넘는다는 게 나 이과 출신인데 또. 와. 근데 뭐 이과 영어 혜인 못한다. 씨는 뭐 열등감 없네요. 자신감이 아니 충만한데. 사실 엄청 열패감에 시달렸어. 나 왜 이렇게 머저린가 이러면서 막 같이 간 타사 선배들이 막 영어를 슐슐슐 하면서 막 외국 배우들한테 막 질문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멘탈 붕괴 생각만 나 해도. 진짜 막 근데 저는 이제 영어 인터뷰 하고 녹음해와가지고 한 10번 들으면서 기사를 썼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처절하다. 근데 내가 이 정도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에도 자부심을 느껴도 될 법한데 엄청나게 막 제가 진짜 막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그래 내가 영어 정도는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인터뷰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열등감과 압박에 시달리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회사 일하는 거는 되게 내 자아를 실현하는 거고 막 그런 거라고 배웠는데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뭔가 계속 뭔가 더 쌓아야 된다는 압박만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히 자아 실현하는데 보탬도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약간 갉아먹는 느낌? 아니 뭐 배우는 게 거의 뭐 눈치 보기 막 그런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게 멘트하면서 퇴근하기 막 그런 것뿐인데 뭐 자아 실현이야 그게. 물론 자아 실현한 부분도 있지만 부분도 있긴 있죠 일부.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장래희망으로 뭐 기자 이렇게 써냈을 때 머릿속에 그리던 거에 비해서는 한없이 비루한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저는 되게 내 노동에 대한 대가 이게 되게 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릴 때는 사실 그런 생각 물론 돈 많이 버는 직업 좋다고 하지만 또 그것보다도 뭔가 나를 실현하는 직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근데 사실은 지금은 진짜 일부 회사들 제외하고서는 뭔가 내가 일을 20대부터 열심히 해서 서울에서 그냥 내 사는 곳에 집을 사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게 너무 압박스럽고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평범하고 그리고 어떤 생존의 가치를 많이 둔 일이다. 그러니까 막 말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또 그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상에 있어서 좀 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가 그런
과도한 의미 부여를 직업에 했던 것과 실제 일을 해보니까 괴리가 생기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일상이 엄청 불행하다기보다는 내가 그 전에 이상적으로 그려온 것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진짜 그 이상을 어디서 주입을 받은 건지, 그러니까 계속 주입을 하죠, 사회가 이러저런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또 제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표백이라는 소설을 읽었거든요. 네. 이것도 기자 출신 선배가 쓴. 네, 장강명 씨. 근데 이걸 읽고 되게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네. 이제 일단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막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그중 몇 명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죽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난 반대로 살고 싶은데. 뒤집어 보면 되게 대단한 이유를 가진 게 삶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딱 말해줄 수 있을 만큼 희망적이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희망이 별로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랄까 세대가 차이가 좀 확실히 느끼는 게 좀 나이가 더 우리보다 몇십 년 더 많으신 분들은 되게 우리 세대가 이렇게 방금 말처럼 되게 자조적이고 되게 뭔가 앞에 냉소적이고 희망이 잘 안 가지잖아요. 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독관층이 계속해서 뭔가 젊은이들은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게 뭐 너무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희망이 있던 세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는 건 똑같이 힘든데 오히려 더 힘들었죠. 주 6일 하고. 하지만 그 직장의 모든 걸 올인했을 때는 이들이 잘리지 않고 또 집을 살 수 있었고 또 뭐 아이도 잘 기를 수 있었고 이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직장에 올인하고 직장을 최우선 가치에 둔다고 생각을 하면 해도 사실은 몇십 년 후에 내가 그렇게 집을 사고 뭔가 이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또 이 일상이 좀 덜 중요하고 덜 가치롭게 느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기본 조건 자체 충족이 잘 안 되는 상황, 그게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런 것들 버려두고 그냥 나 자신, 나 스스로의 성취를 계속 약간 생각하고 몰입하게 되고 뭐 그래서 고씨 같은 그런 고민에 계속 휘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고씨가 대안으로 얘기한 게 이제 뭐 유학도 가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사도 그만두고 싶고. 근데 이제 얘기하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아까 혜인 씨나 뭐 내 친구나 다들 바라는 게 고시나 유학이나 뭐 아니면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예요, 다.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어떤 굉장한 노력과 성취 중독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모습이 되게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기득권에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전 기득권도 좀 다르게 얘기하면 되게 확실하게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회사원은 뭐 한 치 앞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뭔가 전문적인 능력을 엄청나게 갈고 닦아서 갖추게 되면은 되게 삶도 안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받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좀 기저에 있는 것 같아요. 무시받는다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진짜 엄청난 막 돈, 뭐 엄청나다는 말이 다를 수 있지만 돈과 권력이 있어야만 아무 데서나 무시 안 당할 수 있는 사회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 네. 그리고 되게 막 모든 사람이 너무 어렵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 그 성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무시를 안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냥 육체 노동들 뭐 일부 회사 아니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되게 대우 잘 받는 곳도 많잖아요. 이게 문화적 차이인 건데. 뭐 근데 이제 저도 고씨 어떤 이런 유학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나도 뭔가 새롭게 좀 발전하고 싶고 유학도 가보고 싶고 고시를 할까 이런 마음 그냥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막 다. 네. 맞아. 저도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뭐 저는 원래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입사 전에는 전혀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고 입사 이후로 부쩍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그래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그런 거.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유학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까지 열망은 아니고 약간 푸념 네. 같은 정도인데, 왜냐면 지금 당장은 직장 생활 적응하는 것만도 급급하니까 이제 또 뭐 결혼이랑 큰 과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먼 훗날에는 막 5, 6년쯤 지나선 결국 또 유학을 가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가보고 싶은 이런 마음. 이상향으로. 근데 왜 또 제 스스로 그런가 또 네. 뭐 자아성찰도 해보니 이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거는 뭐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도 그렇고 좀 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상적인 삶을 또 유지하게 되면 계속 또 불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요행이 아니라 엄청난 전문적인 능력을 네. 가져가지고 내가 이 대단한 사람이 된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네. 유학 갔다 오면 되게 막 뭔가 하나 이룬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환상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나의 이 능력을 엄청 파워 업그레이드해서 다 돌파해버리고 싶은 사람의 능력은 다 한계가 있죠. 그런 헛된 이상에 사로잡혀서 자꾸 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라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또 돌아보면서도 막 생각을 하는데 그 유학 되게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고급스러운 도피처일 뿐인 것 같다. 약간 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허상 같은 거, 되게 그 속에서 얼마나 사실 그 현지에서 막 유학하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 거고, 맞아. 딱히 또 둘 다 우리도 저도 저를 알지만 막 그 대학원 공부를 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맞아. 네, 그렇게 공부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도 아닌데, 이제 그냥 그거 유학 갔다 온 사람이랑 그게 약간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유학 가서 적응하고 막 진짜 행복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제 주변에도 얘기 들어보면 그 유학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사실 그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 전에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막 어떤 그 공부할 때 부딪히는 한계 그를 극복해 가면서도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역시 안 돼 공부 싫어. 나 아까 그 뭐지? 하루에 4시간 자고 회사 다니면서 어. 고시 붙고 그 친구 혜인 씨 지인 얘기 듣고 약간 되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어요. 김열한 씨는 그렇게 못하죠. 저는 안 하고 안 돼. 싶은데요. 학교 그렇게. 다닐 때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근데 우리가 아니라 고씨 얘기를 하면 역시 자기 사연. 아니요. 아니에요. 월급이 평균보다 많다잖아요. 고씨는. 그거는 위조하려고 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말했지만 모두의 우리 또래 그렇죠. 모두의 사연. 네.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또 이제까지는 어떤 고씨 자신이 아니라 그 바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저 스스로도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어른이 좀 돼가는 게 사실 뭔가 어릴 땐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 되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거 사실 일종의 자아 도취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깨가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물론 우리 사회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더 막 좀 뽐뿌질을 하죠. 맞아. 그러니까 누구도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칭찬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막 뭐 예를 들면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술 많이 먹고 그래서 살찌면 자기 관리 안 한다 욕이나 하고 진짜 평범한 삶을 너무 존중해주지 않고 지적거리만 찾아내서. 근데 막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 얘기하니까 하는데 진짜. 우리는 다 회사 살이 많이 쪘잖아요. 근데 맞아. 우리는 또 그 뭐지? 살 안 찐 선배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난 왜 맞아. 이러지? 일도 하면서 살도 안 네. 찌고. 그러니까 또 나를 자책하게 되고. 맞아. 우린 진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직장 생활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맞아요. 대단한 건데. 참. 여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 씨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유학을 생각하는 게 아닌지 좀 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들고, 이제 이 고 씨는 정확히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 구체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맞아요. 정말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결론을 낼 때까지는 이런 고민을 좀 유예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유학을 당장 못 가서 조급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분도 아까 말했던 어떤 유학, 고시, 뭐 전문직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안 행복한데 그만둔다고 갑자기 막 행복해질 맞아.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은 살면서 막 이제 얼핏이라도 내가 이거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좀 해보면서 주말 싫어하지 말고 맞아.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게 즐거운지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시선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면 간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아까 평범한 삶에 대한 칭찬하지 않는다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그 이 사회는 아주 느리게 변할 거거든요. 안 변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기 나름인 거니까 좀 이 고 씨가 자기 일상에서 좀 뭘 하면 행복할지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고 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이제 좀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면서 사실 좀 답답해요.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도 갈수록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나에게 뭘 많이 해주지 않겠구나. 그냥 내가 맞아. 알아서 잘 맞아. 생존해야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또 한국 사회만 딱 놓고 보면 답답한데 눈을 좀 돌리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책을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요. 고 씨를 위한 책을. 이주의 책과 영화 열대탐닉. 네, 김여란 씨가 고민 많은 고 씨를 위한 책을 가져오셨다는데 무슨 책인가요? 네, 그 혜인 씨도 아는 책이에요. 그 소설가 신희연 씨 열대탐닉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문학 담당 지금 1년 정도 했는데 5손가락 안에 꼽는 진짜 너무 매혹적인 책. 저도 제가 진짜 친한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줬죠. 네. 김여란 씨가 추천해줘서. 네, 그 친구도 막 회사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만두고 놀고 있을 때. 맞아요. 제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되게 진짜 열대처럼 되게 몽환적이고 되게 막 에로틱하고 막 열대 그 자체 같은 느낌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 이 작가가 캄보디아에서 6년 노셨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진짜 부러워요. 수영장에서 맨날 늘어져 있고 이제 그때 만난 사람들 얘기를 이제 쓴 건데 이게 소설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해요.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데 근데 그 열대 과일들 있잖아요. 막 파파야, 막 망고, 두리안 막 이런 것들마다 거기 만든 사람을 대입시켜가지고 이제 걔네 얘기를 풀어가는데 책 색깔도 되게 막 알록달록하고 막 그 글이 되게 달고 진짜 막 무슨 과즙이 나오는 것 열대과일 같은 먹는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 네. 부럽다. 6년이나 놀았다니. 네. 어떤 또 뭐 더 얘기를 자세히 해주신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그 과일 같은 사람들이 일단 다 게을러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를 살던 데를 떠나서 이제 캄보디아 사람인 게 아니라 한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프랑스인도 있고 이제 와서 여행을 왔거나 그냥 왔는데 거기서 와서 갑자기 인생이 아예 틀어지고 막 전에 산 거는 아예 이제 달라진 인생 목적 자체가 달라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고 씨한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한 건가요? 근데 사실 그 너무 좀 태폐적이긴 해요. 이게 되게 건실하게 막 사는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살기에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뭐 어떤 관점에서 인생 망친 사람들 얘긴데 근데 이 관점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한국 청년인데 회사 생활 한국 사람 아닌가 약간 헷갈린다. 회사 생활을 되게 아무 문제 없이 되게 열심히 하던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다 그만두고 캄보디아로 왔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눌러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거지꼴로 살아요. 그리고 막 그전에는 여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고 잠도 자본 적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완전 여자들하고 맨날 자고 다니고 부럽네. 막 그 자는 재미에 막 꽂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진짜 쾌락 탐닉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되게 즐겁게. 그리고 또 막 프랑스에서 막 평생 일만 하던 농부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도 여기 그 캄보디아 와가지고는 하루 종일 그냥 수영장에 누워만 있고 엄청 게으르게 살고 또 어떤 여자는 옛날에 막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근데 막 우리는 결혼할 때는 되게 막 능력 있어야 되고 막 책임감 있고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능력도 없고 성취욕도 없고 막 강하지도 않고 그냥 둘이 막 속궁합만 되게 잘 맞았어요. 중요한 거 뭐 아닌가요? 예, 오직 그 여자는 그때 버렸죠. 그 남자를 버렸다가 네. 다시 만나고 뭐 이런 건데 아, 뭐 이런 사람들 얘기예요. 예. 네, 또 김열한 씨가 잠깐 인터뷰한 기사 보면 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바보 같은 남자하고 사는 것도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현실에서 튕겨나온 사람들 그렇지만 완성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작가님이 그런 말을 했네요. 딱 이런 얘기예요. 현실에서 튕겨나온 사람들 그렇지만 완성된 인생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엘리트 청년 책이 이제 제가한테 그 작가가 물어봐요.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니? 너 사는 게 한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걔가 뭐라냐면 그런 사계절스러운 질문을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굉장히 좁고 이제 고 씨가 되게 새로운 삶을 꿈꾸는 건 되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리만족이라도 하게.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걸 할 건지 생각을 할 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좀 다른 종류의 삶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뭐 열대탐닉은 사실 굉장히 좀 극단에 있는 책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뭐 좀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거. 또 중요한 게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또 되게 야해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선정한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의도 아닐까? 고 열심히 씨가 읽었어요. 이 야한 책을 읽고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그것도 중요한 측면이죠. 네. 이게 뭐 그 문체가 굉장히 진짜 아름답고 유려하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럼 제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읽어보세요. 전 없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드디어 곧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뭐요? 기사로 써서 내보내는 거. 네, 일종의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게 그래서 기사로도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링크를 달아서 이제 내보내기로 했죠. 지난번 그 자리 양보받고 싶은 임산부 편부터 해서 곧 그 전 기사로. 것도 내가 써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했어요. 많은 이들이 좀 들어야 유익한 방송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 뭐냐 향이한테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게 잘 경향 안 됐는데 SNS 계정에 네, 그 제가 그리고 하나 느낀 게 한겨레가 보니까 이번 주부터 페이스북에다가 그 팟캐스트를 그냥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링크를 걸고. 그래서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저만 혼자 상상을 했어요. 갑자기 제가 한겨레 페이스북을 이렇게 좋아요해서 항상 보는데 왜 이전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할까 보니까 우리 방송을 듣고 경쟁심을 느껴서 네. 선입권 안에 없던데 지난번 방송이 한겨레가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데 대단하네. 우리에게 경쟁의식을 느낄 정도라니.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런 소설을 썼어요. 아니면 타이밍이 너무 이게 딱 맞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향이가 우리 팟캐를 유통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독 기사 밑에다가 링크로 제가 향이랑 패친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걸 들어보라고 거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댓글에다가? 네, 괜찮지 않나요? 괜찮네요. 그러면 향이가 유통 안 시켜줘도 우리가 유통시킬 수 있는 거지. 모든 기사에다가 계속 댓글을 다는 거예요. 향이가 유통시키는 거에. 그러면 그 약간 광고글 아니면 그 한겨레 허핑턴 포스트 향이 조중동 페북 이런 데다 내가 가서 계속 링크하는 거예요. 그 중앙일보 청춘 라디오 잘 되던데 거기 가서도 댓글란에 이게 더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진짜 청춘들이 진행합니다. 거기는 진짜 좋다. 청춘이 아니잖아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40대이신 30대 후반? 40대이신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20대잖아. 그니까 그거 좋네요. 괜찮지 않나요? 거기서 어떻게 막 소송하고 이런 거 소송은 아니고 막 뭐라고 하진 않겠지? 찌질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까지 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거기 때문에 맞아. 뭐 괜찮아요. 주라기 파크 재미없다. 듣는 사람 없으니까. 토요일 조조 애매했는데. 네, 맞아. 주라기 월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버벅인 건 주라기 월드 즉 주라기 공원 사편인 주라기 월드를 보고 너무 재미가 없지만 리뷰를 꾸역꾸역 썼기 때문입니다. 리뷰까지 썼구나. 네, 고생했네요. 재미가 없다고 썼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럼 여기서 뭐 끝내죠. 네, 오늘 끝. 방송 알차고 유익했습니다. 네, 10번째는 혜인 씨 고민으로. 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에 또 들어주세요. 안녕.